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비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 일봉 차트 보고 계시거든요. 2년 반 정도 되는 기간의 차트인데 보시면은 그동안에 흥망성쇠가 나오잖아요.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지수가 3316까지 올라갔었고 지금은 2000대를 깨는 위험까지 갔다가 이제 겨우 2400대, 2500 정도까지 이렇게 와 있는 이런 흐름인데, 시장이라는 건 등락을 반복을 하잖아요. 얼마나 오르냐, 얼마나 떨어지냐 이런 차이는 있어도 등락이 반복이 되는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요 당시 이렇게 이제 막 올라가거나 이렇게 고점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이 많습니다. 금리가 싸니까는 대출 내기도 참 쉽고 회사에서 월급도 올려주고 뭐 하다 보니까는 돈이 많아서 여기서 투자를 막 많이 해요. 뭐랄까? 다들 투자하는 분위기예요. 그냥 돈도 많고 투자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지금 주변에 돈 많은 사람 어디 있어요? 현금이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보면은 마음은 하고 싶다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시장이 안 좋으니까는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그래서 여기서는 하고 싶든 하기 싫든 간에 못합니다. 그냥 못해요. 안 한다도 아니고 못하는 상황인 거죠. 누가 봐도 잘못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투자 안 하고 여기서는 투자하고. 근데 왜 이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게 뭐 실수를 떠나가지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한번 이런 상황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좀 실전적인 경험을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현상이 자산관리 차원에서는 자산관리의 엇박자 같은 상황이거든요. 좋을 때 휩쓸려서 쭈루룩 투자를 하다가 그게 결국에는 물려버리게 되고, 그리고 물려서 안 좋아진 시점에서는 감정적인 이유든 현실적인 이유든 뭐가 어찌 됐든 간에 투자를 잠시 중단하게 되는 이런 전형적인 악순환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투자를 한다면은 그게 주식이든 어떤 투자든 간에 선순환 구조를 먼저 세팅하고 시작하는 게 투자에선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간단하게 선순환이라는 거는 이럴 때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이렇게 나중에 또 올라가거나 그러면 많이 판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 누구나 이제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한 거거든요. 근데 왜 못하는 걸까요? 왜 못할까는 저는 사람의 감정과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은 특히나 더 상승장에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상승장이 무서운 이유는 이때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눈앞에 수익이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이때 바짝 벌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좀 더 넣으면은 더 수익 나겠는데 하고서 무리를 하죠. 이때 무리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어느 정도 내가 기본적으로 무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삶에서. 물론 아예 이게 불가능한 환경의 삶의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무리는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는 혹시 브로마블 아시나요? 모델마블 이런 거? 거기서 나오는 우대권 같은 거예요. 우대권인데 나한테 한 장 정도는 있어요. 이게 이 카드를 좋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안 좋을 때 딛고 이겨내기 위해서 쓰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말 그대로 좋을 때는 이거 안 써도 좋으니까. 근데 이 무리하는 카드를 여기서 써버리면은 문제가, 계속 좋으면은 상관없는데 문제는 보통 경제나 이런 사이클 자체가 그러잖아요. 거품 경제라고 하죠. 거품이 끼고 거품이 꺼지고, 거품이 꺼질 때 무리했던 것이 더 큰 책임으로 나한테 되돌아오는 거죠. 단순하게 보게 되면 여기서 무리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그래 내가 딱 어금니 물고 조금 무리하자, 이 무리하자는 게 무리하자, 대출금리 올라갔는데 무리하게 대출하자가 아니라 여기서 책임을 질 게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 돈을 가지고 그래도 마음 먹고 주식 투자 지금부터 해보자,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단순하지만 되게 실질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얘기 들으면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무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무리를 한 거죠. 많은 분들이 그냥 무리를 한 겁니다. 각자 무리의 정도는 달라요. 그냥 있는 돈 다 넣어가지고 주식에다 넣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빚까지 내가지고 영끌 투자했을 수도 있고. 근데 주식은 별로 안 했는데 여기에서 막 부동산을 막 사가지고, 부동산도 고점이었잖아요.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을 샀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출도 많이 받았고 뭔가 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 현금 흐름이 조금 안 좋아진 상태,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집값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되는 이런 상황을 맞다 보니까 지금이 누군가 와가지고 기회라고 해도 나는 여력이 안 돼,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심지어 지금이 기회인지 좀 더 기다려야 기회인지 뭐 그것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마냥 기다리면서 좋아지겠거니 이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정말 대다수거든요. 주변에 보면. 그쵸. 왜냐면 이런 분들께 그러면 안 됐었지. 여기서 네가 연끌을 했어야지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거 참 의미 없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이미 이렇게 저질러진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에도 저희 클럽에 노크를 하고서 비슷한 류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입하기 전에 저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런 상황입니다 하면서 상담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클럽을 노크하게 되는데, 그럴 때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게 어떤 거냐면은, 과거 파트를 A라고 해볼게요. A 파트에 내가 자산관리 엇박자가 났든 악순환의 늪으로 빠졌든 뭐가 됐든 간에 지나온 행위, 여기서 일단은 벗어나야 됩니다. 인정하고, 쿨하게 인정하고, 이거는 벗어나야 돼요. 이거 해결 못하고서 여기에 자금이 훨씬 더 큰데 뭐 1억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거 살려내지 못하면 저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1억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B파트가 더 중요해요. 여기서 제로 베이스에서 0이라고 생각하고 한 달에 또는 일주일에 10만 원이라도, 한 달 기준으로는 뭐 한 50만 원이라도 내가 돈을 좀 모을 수라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식 투자 해도 됩니다. 이 정도 여력도 안 된다, 나는 현재 투자금 제로인 상태에서 한 달에 50만 원 또는 30만 원도 모을 돈 없다, 10만 원도 못 모은다, 이런 분들은 지금 투자할 때 아니죠. 현실적으로 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1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이 정도는 내가 다시 투자를 위해서 모아가고 시드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제로 베이스 시작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정말 실용적인 팁이고, 저도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은 이거만한 팁이 없는 것 같은데, 막상 지금 1억이 물려 있어서 죽겠는 분에게는 이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그래야 내가 여기다 돈을 더 이런 식으로 더 불려 나가는 거지. 지금 이걸 없는 셈 치고서 이렇게 늘려 나가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어떤 거냐면, 이걸 만약에 이제 딱 그냥 그래요? 하면서 그냥 속는 셈 치고 이걸 딱 걸어가 보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내 시드가 1억이 아니라 10억이 돼 있어요. 그럼 10억이 돼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과거에 1억 물렸던 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냥 웃기거든요. 내가 그때 1억 가지고서 정말 죽는 신용 했었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나요? 근데 그 길에 이게 그냥 필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는.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럼 1억 포기하라고? 이게 무슨 돈인데 내가 1억을 만들려면 어떻게 고생을 했는데 이걸 포기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포기하라고 말 안 했어요. 잠깐 내려두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신경을 내려두고 인정하고,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없어져서 0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나중에 욜로 살며시 넘어옵니다. 넘어올 때가 되면 넘어올 수 있게 얼마든지 다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해내면은 연착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행위,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얘를 살리려고 아둥바둥 하게 되면은 그나마 지금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이나 현금 흐름, 유동성 자금 모두 다 얘한테 잠식당하죠. 1억 5천이 되고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더 크게 점점 늪으로 빠지게 되는 구조로 간다는 거죠. 자, 지금 자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주식 포함, 부동산 다 포함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거기서 엇박자 나가지고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힘든 거에 매몰되지 말아라, 이거를 초점으로 맞춰서 나는 이거를 살려내는 게 내 인생 목표다, 그렇게 가는 거는 정말 무의미하고,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투자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야 사실 그냥 뭐 사놓고 기다리고 운명에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은 그렇게 수동적인 결과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동적인 변화가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 능동성이 없는 상태, 내 능력이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고통받고 있으니, 제로 베이스에서 그 능동성을 채워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단순하게 나는 그냥 100만 원 가지고 시드 묻어놓고 이걸로 훈련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늘려가면서 이 균형을 맞춰가려는, 그걸 키워가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그 생각을 하시면 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낳으면서 발전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이 행위 자체가, 저는 어찌 보면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내가 무리해야지, 주식 투자로 무리 한번 해봐야지, 진짜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대권 쓰는 거네요, 저기서. 네, 우대권은 지금 써야 됩니다. 왜냐? 지금 시장이, 어니스트는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오르던 옆으로 기던 아니면 추가로 더 떨어지던 간에
상관없어서, 수익 내는데 상관없어서 여기에 더 가까워요. 어차피 여기서 진짜 갑자기 이때처럼 기하급수적으로 3개월 만에 이만큼 올라간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무리해서 나는 한 달에 50만원씩 지금부터 다시 무언가를 해봐야지 하는 사람들 좋을까요? 이렇게 올라가면 시드도 없는데 올라가기만 했어. 좋을까요? 오히려 안 좋을 거예요. 대신에 좋을 수는 있겠죠. 앞에 물려있는 이 1억을 살리기는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좋을 것도 없지만 나쁠 것도 없어요. 살릴 수는 있으니까. 됐죠? 옆으로 긴다? 아니면 하락한다? 그런 동안에는 얘가 커질 수 있어요. 50이 500이 되고 5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거 다시 모으려면 1억 언제 모아? 한 달에 50만원씩 모아가지고는 1년에 해봤자 600만원이고 그렇게 10년 모아도 6천만원인데 1억 모으려면은 제 나이가 몇인데 그때까지 못 기다립니다. 대부분 이런 논리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50만원 모아서 1억 이상을 모으는 게 아니라 얘를 모아가다가 중간에 얘를 도킹 시킬 거예요. 브릿지 넣어가지고 얘를 끄집어 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되면은 1억 2천 3천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이 덩어리가 이 흐름 파동 안에서 상승 파동하고 같이 맞물려지면서 더 큰 수익으로 나오게 되면은 얘 그냥 기다리고 있거나 지금 아무것도 안 하거나 지금 현실에 집중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능동적이고 괜찮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1억을 주식으로 물린 걸 얘기를 했는데 뭐 다른 그 어떤 것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자산관리, 투자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지금 사이클에서는 뭐 그 어떤 투자 대상이더라도 물리는 상황이거든요. 벌었다가 잃었든 아니면 고점에 사서 그냥 물리기만 했든 어쨌든 잃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좌절하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돈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 그 지금 상황에서 뭐 해야 되느냐. 적어도 저희가 주식으로 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린 거죠. 근데 지금 막 부동산으로 뭘 한다, 그거 되게 부담스럽지 않나요? 근데 주식은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플랜을 세워서 우대권을 기간에 분산시켜 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장점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주식이 제 자산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메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비중으로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 저도 그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섬세하게 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한마디로 우대권 썼는데 이제 막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 그냥 엇박자 난 채로 지금 꼬였네? 이러고 있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뭐 방법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투자에서,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흐름을 맞춰가고 만들어가는 거, 여기에 동의를 해요. 근데 여기서 파생된 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시장에 대한 시장 전망.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장 안 좋다, 지금은 주식 투자하지 않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시장이 올라 떨어져, 시장이 오르는 경우와 떨어지는 경우에 나눠서 투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하는 거에 가까운 거죠. 시장이 오를 때 투자를 하면 더 유리하다, 이건 맞아요. 하지만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할 때 그럼 이거는 무조건 불리하기만 할까?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아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는 그 하락장에서만 가질 수 있는 고유의 투자 이점이 있습니다. 아니 수익이 안 나는데 무슨 이점이야 라고 의아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 저도 잘 이해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오랜 시간 투자를 해오면서 항상 느끼는 거예요. 결국의 기회는 하락장에서 준다. 자산의 측면에서 자산을 키워가고 자산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 모든 준비 기간은 하락에서 온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시장 올라 떨어져로 보게 되면 지금 시장 나름 한 일주일 정도 좋았어요. 근데 왜 좋지? 생각해보세요. 좋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좋지? 근데 시장은 올랐어요. 첫 번째, 시장은 선반영된다. 두 번째, 시장의 방향은 그 누구도 100% 예측할 수 없다. 그러면은 제 기준은 시장을 맞춘다라기보다는 시장의 방향에 맞춰서 하락을 할 때는 하락했을 때 해야 될 거, 투자자가 해야 되는 행위. 저는 대표적으로 하락장에서 주식 투자금이 늘어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응집시키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가 된 상태로 상승장을 맞아야 훨씬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으니까. 상승장에서 뛰어들면은 바로 수익 낼 수 있으니까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다를 수밖에 없고, 수익을 낸다면 더 큰 수익을 내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하락장도 이용해야 되는 거고, 그럼 지금 시점이 이렇게 뭐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 하락도 하고,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 하락하고,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 하락하고, 이런
약간 박스권 횡보 또는 하락, 뉘앙스만 들으면 되게 답답한데, 이때가 여러분들 뭔가 자산적으로 꼬여있고 엇박자 났고 늪에 빠져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재정비하면서 주식에 힘을 주면서 이걸로 주식을 기반으로 메인으로 삼아서, 버디님 이야기처럼 메인으로 삼아서 나머지 다른 자산적으로 문제가 생겨 있는 거, 그게 주식에 물린 종목이든 그게 코인이든 그게 부동산이든 아니면 그게 다른 어떤 투자든 간에 얘네들을 구출해 올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만들 수 있다. 지금이 훨씬 더 적기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상승장보다 지금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까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운영하는 클럽 있잖아요. 클럽에서도 아무래도 지금 요 기간 동안에 이제 클럽 회원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상승장 때, 이때 진짜 온 국민 주식할 때니까 이때 저희 클럽에 가입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상대적으로는 가입하시는 그 규모가 작아요.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통계적으로 어떤 때 주식을 많이 하느냐를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뭐 저희 클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비율적으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냥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말했을 때 지금 모두가 다 외면하고 있고 어려워하는 이런 시점 있잖아요. 이때부터 해서 계속 이 시점에 가입하신 분들이 뭐 좀 감정적으로 이제 초보자니까 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만 더 견뎌서 한 몇 개월만 더 가고 뭐 1년, 2년만 지나면은 이때 그냥 남들 다 하니까 시작했던 그 누구보다도 단단하게 성장을 하실 거예요. 아마도. 아직 그 기간이 다 안 와서 저도 그렇습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아마 이때 오신 분들이 더 단단하게 성장을 하실 거다. 그건 왜냐면 저희가 그동안에 클럽을 2년만 한 게 아니라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계속 클럽 운영을 했는데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가입하셨던 분들 다 꿈과 희망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받을 때 이때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논리대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굉장한 큰 결실을 맺으셨다. 그리고 지금은 더 큰 결실을 맺기 위해서 단단하게 준비하고 계시고 수익도 만들어내고 있다. 저희가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더 지수 좋아지면 해야지 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하고는 싶은데 지금 뭐 다른 거 다 물려있고 집값도 떨어지고 좀 이자도 오르고 뭐 그래서 대출금리 갚느라고 바쁘고 아유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본인에게 우대권을 한 장 줘라. 우대권을 줘서 제대로 한번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어떨까. 물론 이제 저희가 클럽을 하고 있으니까 클럽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거다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 얘기 한번 또 곰곰이 곱씹어 보시면서 고민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좀 권해드려 볼게요. 저희 클럽 회원분이 한 분 저 얼마 전에 댓글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신 게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글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식 잘한다던 아는 선배가 주식 물린 게 많아서 해외 발령 신청했다 하더군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저도 클럽에 안 있었으면 큰 위기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보유한 투자용 부동산은 역전세 대비해야 하는데 이건 대출로 메워야지 생각하지만 주식은 클럽의 운영 방식대로 하다 보니 이미 이런 하락장에 대비가 된 형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자산관리나 주식 투자에 있어서 선순환 구조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따로 뭔가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굴러가면 되는구나. 이제 시장에 봄이 오는 느낌인데 이번 하락장을 제 혼자 하는 부동산 대비 진짜 잘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엔 트레이딩 부분, 전술적인 부분에 많이 배웠다 느끼고 감사함이 들었다면 지금은 계좌 세팅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적인 부분이 들어오고 이게 이제 하락이 잦아드는 시점에 내 계좌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느꼈을 때 정말 좀 감동이었습니다. 머니버디님 말씀처럼 이미 그걸 하고 있다. 오늘 참 기분 좋은 하루네요. 네, 이분한테도 노력해 주시면 진짜 감사를 드리는 게 계좌가 준비되어 있다. 이 하나가 어떤 차이를 만드냐면은 같은 하락장이라고 했었을 때 누구는 짜증나, 욕해, 주식시장 떠나, 이제 주식 다시는 쳐다도 안 봐, HTS 앱 지워, MTS는 꼴도 보기 싫어 등등 떠나가는 그 부정적인 마음들이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하나 때문에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다음 상승장에서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만들지 그걸 꿈꾸면서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차이를 만들거든요. 그 차이가 결국에는 결과적 차이로 이어질 거고요. 그러면은 되게 단순한 문제로 흘러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한 문제란 지금 여러분들의 계좌, 주식 투자 아니면 어떤 투자든 간에 투자에 있어서 이 하락에 대한 흐름, 그 다음 돌아오는 상승을 위한 준비 되어 있으십니까? 안 되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루지 마시고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준비는 지금부터 하는 거다. 이 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클럽은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초창기에 들어와서 운 좋게 같이 함께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상시로 계속 받고 있는데, 언제나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이제 좀 변해야 되겠다라는 걸 느끼는 시점이 가장 빠른 시점이에요. 변화하기에 늦은 게 아닙니다. 이미 이렇게 너무 늦게 내가 이제 막 힘든데 이제 와서 주식하는 거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너무나도 큰 착각이라는 걸 오늘 영상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좀 마음의 심정의 변화가 생기고 저희가 말씀드린 거에 공감이 됐다 싶으시면 클럽에 함께 오셔서 같이 배워보시고 가이드 받아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뎌 보시면은 한결 수월하게 투자자로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고 지금 어려운 부분들도 풀어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클럽에 찾아오시려면은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를 오셔야 되는데, 주식비드업 공유카페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카페에 찾아 들어오시고 카페 가입하기 눌러서 간단하게 진행하시고요. 전체 글 보기 누른 다음 필독 공지 보시면 공지가 있습니다. 공지 쭉 읽어보시고 중간에 있는 영상도 보셔서 클럽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 드린 거니까는 내용 파악하시고요. 여기 아래쪽에 좀 내려보시면은 뭐 후기도 있고 그런데 이 후기 위에 파란색으로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라는 링크가 있어요. 이거 눌러서 신청 폼 쓰시면은 상담도 받고 가입 안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유튜브로도 좋은 내용 전해 드릴 테니까 유튜브 구독도 해두시고 오늘 영상 도움됐으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카페도 한번 가입해서 한번 둘러보시고 공지 한번 미리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고민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